세 번째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500페이지를 함께 보십니다. 1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게 되면 가로 구역의 높이 제한과 1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 규정을 다루게 됩니다. 여기 1조권은 햇빛 볼 수 있는 우리 국민의 행복 추구권에 해당되는 기본권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햇빛 보는 것은 쾌적한 주거 생활에 필요한 것이지 상업활동이나 공업활동 시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1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을 살펴보시는 게 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양가로 1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입니다. 전용 주거지역이나 일반 주거지역에서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 가로 해놓습니다.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각 부분을 정북 방향 줄쳐 놓습니다.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다음 범위에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높이 9m 이하의 경우는 1.5m 이상 띄어 건축하고 9m 초과 시에는 높이의 2분의 1 이상 띄어 건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번, 3번에 대해서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2번입니다. 공동택의 1조 등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입니다. 다음에 해당되는 공동택 추천놓습니다. 일반 상업지역과 중심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그러면 공동택부터 제외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1번 그냥 하나 봐놓으시고 2번입니다.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축하는 경우.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봐주실 것은 1조권은 햇빛 볼 수 있는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그 적용 대상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에만 적용하게 됩니다.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 적용 대상 아니고 준주거지역의 경우는 주거기능 외 업무, 상업기능의 보완이 필요한 용도지역입니다. 준주거지역은 주로 상업용도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중에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만 적용 대상이 되게 되는데 남북으로 형성되어 있는 도를 따라 여러 필지의 대지가 만들어지게 되면 20m 높이의 건물 건축하게 되었을 때 해가 정남 방향에 뜨게 되면 건물의 그림자는 북쪽을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쪽 대지 소유자의 1조권을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건축 행위하고자 한다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9m 초과하기 때문에 높이의 2분의 1 이상, 10m 이상 띄어 건축해야 됩니다. 만약 9m 높이의 건물 건축하게 되면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띄어 건축하게 됩니다.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은 나를 위한 1조권이 아니라 남을 위한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에 따라 대지 남쪽에 건물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도곡 주공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도곡 렉스를 건축하게 되었을 때 1조권을 침해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된 적이 있습니다. 20m 높이를 건축하게 되면 10m 이상 띄어 건축해야 되는데 얘를 5m 띄어 건축하게 되면 건축법 위반해서 정북방에 거주하는 대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 도중에 소송이 진행되어 공사가 지연되게 되면 그 자체가 막대한 손실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속하게 손해배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돈을 받았던 곳이 진달래 아파트인데 그 돈 받고 6개월 뒤에 재건축하기로 결정해버리더라고요. 지금 가보시게 되면 레미안 아파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인데
남쪽에 새로 건물이 건축되게 되면 한번 높이를 재어보시고 그리고 인접 대지 경계선부터 제대로 법 규정에 따라 띄어 건축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은 전용 주거지역, 일반 주거지역이 적용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1조권은 주거 생활에 꼭 필요합니다. 단독택엔 적용하지 않고 공동주택에만 적용하게 되는데 단독택은 규모 작은 것으로서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택에만 적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이 공동택을 건축하는 장소가 중심 상업지역이거나 일반 상업지역인 경우에는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중심 상업지역에 해당되는 토지 가격은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서울 명동의 화장품 가게의 경우는 평당 공시지가가 지금 6억 정도라고 합니다. 한 4년 전에 거래되었었는데 그 4년 전에 거래되게 되었을 때 평당 거래 단가가 6억 넘었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곳에 공동택 건축하게 되면 토지 가격이 평당 1억이라 했을 때 30평대 아파트 만들게 되면 보통 대지에 관한 지분이 10평에서 5평 정도가 되게 됩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 지나치게 높을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의 예외를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공동택을 건축하게 되면 도를 따라 주택단지가 형성되었을 때 아파트 단지에는 여러 동이 존재합니다. 동과 동 사이의 거리를 어느 정도 확보해야 되는데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의 경우는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보통 50m 높이의 아파트 건축하게 되면 25m를 이격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또 아파트 하나 배치함으로써 대지 지분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도 30평대 아파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분양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중심 상업지역과 일반 상업지역의 공동택에 대해서는 1조 확보에 관한 높이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1조 확보와 관련된 높이 제한 규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한번 확인하시는 것으로 보시고 그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을 꼼꼼히 체크해 주시는 게 늘 필요한 듯합니다. 세밀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은 딱히 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4페이지 함께 보십니다. 건축물과 관련된 건축 제한 규정을 함께 보시는데 여기 규제 완화와 관계된 사항으로 앞서 대지와 관계되어 함께 정리하셨던 공개, 공지 제도가 있습니다. 공개, 공지 설치하게 되면 해당 건물에 적용될 수 있는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을 1.2배 완화시킨다. 그래서 적용 대상과 관련되어 바다 면적합 5,000제곱미터 이상의 종, 업, 운, 판문수 6가지 용도를 1준, 상준에 건축할 때 공개 공지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고 공개 공지 설치하게 되면 시민들에게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용적률과 높이 제한 규정을 1.2배 완화하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보시는 게 특별 건축 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결합건축과 결합건축은 최근 기출문제에 출제되었습니다. 올해 일부 개정된 건축협정이 최근 기출문제에 출제되었고 올해 개정된 결합건축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규제 하나 관련되어서는 공개공지, 특별건축구역, 건축협정, 결합건축 이 네 가지를 늘 정리하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그러면 올해는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사항과 결합건축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했는데 그런 개정 사항들이 시험에 반영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여기 특별건축구역은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 사업이 MB 때 진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초대형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 각종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가 특별건축구역이 되게 됩니다. 이 특별건축구역은 항상 용산 국제업무지구와 연관해서 생각하시는 게 필요한 듯합니다. 그러면 특별건축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함께 보십니다. 양갈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이사는 국장부터 지도이사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특별건축구역으로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각종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라면 그 개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특별건축구역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동그라미 1번,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는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없다. 기업 개발 제한구역, 니은 자연공원, 디귿 접도구역, 리얼 보전산지. 이 네 곳의 경우는 비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장 또는 지도이사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경우는 국방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과 관계된 사항으로 그 대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여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은 각종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라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택지개발 사업이나 도시화 사업 등이 이루어지는 곳이 있다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인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곳으로서 개발 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라 불리는 곳입니다. 개발 사업 한다 못한다, 못하는 곳이죠. 이러한 곳은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이 못 됩니다. 그리고 자연공원.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곳에 대규모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변 자연경관을 훼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접도구역. 여기 접도구역은 돌에 접해 있는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접도구역은 도시 지역엔 존재하지 않고 관농자, 비도시 지역에만 접도구역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시골 가보시다 보면 시골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몇몇 차 떨어진 곳에 접도구역이라 적혀있는 말뚝을 본 적 있을 겁니다. 도시지역과 달리 시골 지역에서는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하다 보니 운전자가 깜빡 졸다 보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경계선으로부터 몇몇 타 떨어진 곳까지 건축물 건축 등을 제한하는 접도구역으로 정해 놓고 있는데 이 시골 지역의 도로변에 집을 짓고 살시다 보면 과속 운행하는 차량이 밤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명에 여러 가지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도로 주변을 접도구역으로 지정해서 건축 행위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러한 접도구역은 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이다. 비개발 용도입니다. 반면 도시지역에는 다양한 교통안전시설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로변의 땅은 대지이죠. 그래서 도시지역 내 도로변의 땅은 토지의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반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도로변 땅은 토지의 가격이 낮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농자의 도로변의 땅을 뭐란다? 접도구역이라 하고 비개발 용도라는 것을 잡아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보전산지입니다. 산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산지를 유지 보전하기 위해 지정한 보전산지의 경우는 개발 용지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군사기지인 경우에도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은 아닌데 최근 법을 개정하여 이 군사기지인 경우에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만약 군사기지 주변에 특별건축구역 지정하여 초고층 건축물을 건축하게 되면 간첩들이 참 좋아하겠죠. 이 군사기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은 용산의 미군 기지를 개발하기 위해 개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군사기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한다면 국방부 장관과 사전 협의한 후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기지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용산 미군기지에 이전하게 되면 대규모 개발 사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개발 사업을 도모하고자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5개 중에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 찾으라고 하면 군사기지를 찾아내시는 게 필요하고 이 4가지 경우는 비개발 용도이기 때문에 특별건축구역 지정 대상 아니다. 그 정도를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특별건축구역은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그리고 시도지사가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가 함께 봐줘야 됩니다. 바로 505페이지에 양가서 한번 지정 신청 찾았습니다. 그리고 개정사항으로 제안 추가해 놓으셨죠. 그래서 특별건축구역과 관련된 제안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올해 공부 잘하는 방법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양가서 3번입니다. 중앙행정기관장, 지도이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도이사는 국장에게, 시군구청장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과 관계된 사항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과 그리고 개정사항 확인하시면서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한을 각각 구분하십니다. 우리는 제한은 행정처에 하는 것이다, 비행정처에 하는 것이다, 비행정처에 하는 것이죠. 반면 신청 또는 요청은 행정청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도이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신청과 제한이란 말을 각각 구분하시는데 여기 신청이란 말과 요청이란 말은 같은 의미라는 것 정도 다시 한번 살펴놓습니다. 그러면 개정자료 보시게 되면 우리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한과 관계된 사항으로 지정 신청 기간 외의 자는 지도이사에게, 지도이사 추천놓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한할 수 있다. 찾았습니까? 그래서 행정청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권자인 국장, 지도이사에게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하는 것 당연하고 비행정청이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면 비행정청은 누구에게? 국장을 뺀 시도지사에게 특별건축구역을 지정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 제한하고자 한다면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한하려는 자는 지도이사에게 제한하기 전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서면 동의 받아야 된다. 그리고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된 토지 소유자, 국유지 또는 공유지의 재산관리청, 그래서
국공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유지, 공유지의 재산관리청의 동의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존재하면 국공유지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된다? 재산관리청의 동의 받아야 되죠. 그리고 국공유지를 제외하면 사유지가 되게 되는데 이 사유지에 있어서는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 제한하고자 하는 곳에 사유지 전체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국토의 개미 이용에 관한 법률 함께 공부하시면서 기지 산대 입, 이번에 법 개정하여 입지 규제 최소 구역 그 계획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기지 산대 입이란 말 기억하시면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제한하고자 한다면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 받아야 되고 지산대의 경우는 면적 3분의 2. 입지규제 해소구역과 관련된 동의요건은 올 7월 달에 법이 개정되게 되면 그 개정되었을 때 대통령령에 따른 동의요건을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이후에 법 개정된 사항들을 또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게 필요하게 되는데 그때 길을 제외한 지산대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했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국공유지 제외하고 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필요하지만 건축법에 따른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한 시에는 제한하고자 하는 비행정청은 국공유지가 포함되게 되면 재산관리청의 동의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유지에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은 때만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동의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포함시킨다라는 것을 잡아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내용 살펴보시니 시도지사는 서류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45일 가로 열어놓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결정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그리고 지도지사는 지정 여부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 제안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국토계획법과 달리 국토계획법에서는 기지산대 그리고 입지규제 제소구역 그 계획을 제안하게 되면 45일 이내 제안 여부 결정하여 제안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보까지 45일 내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면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45일 이내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결정했다고 하면 결정한 날부터 14일 이내 제안한 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계획법의 규정과 건축법상의 특별건축구역 지정 제한에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 차이점을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올해 출제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잘 정리하는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정 제한 받게 되면 45일 이내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결정하게 되면 14일 이내 제안한 자에게 통보한다. 그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505페이지 심의 고시 그냥 진행합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 해제할 수 있다. 1번 지정 신청기간에 요청이 있는 경우 2번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3번, 4번 묶어놓습니다. 특별건축구역 시행으로부터 5년 이내에 구역 지정 목적에 적합한 부합하는 건물의 착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우리 착공하면 이 착이죠. 2년 이내 착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특별건축구역은 특별하기 때문에 구역 지정 후 5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는다면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착공했다고 하면 이 특별건축구역에는 제1호텔들 같은 건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마 공사기간 제1호텔들 6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면 5년 만에 공사 착수하고 또 완공하고자 한다면 6년, 7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최초 지정한 때부터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될 겁니다. 10년이면 강산 바뀔 수 있죠. 애초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4번입니다.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요건에 위반하였으나 지정 불가능한 경우 지정 불가능 추정수입니다. 지정 가능하면 해제할 필요 없고 지정이 불가능할 때 해제할 수 있는데 우리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개발 제한 구역일 때 토지 가격이 1인데 이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그 사이에 토지 가격은 10배 정도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후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곳에 도로, 공원 등의 다양한 인프라, 기반 설치하고자 한다고 하면 그 보상 가액은 10을 기준으로 보상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아주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발 제한 구역일 때 법령 위반해서 특별건축구역 지정하고 이후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지정된 것이죠. 개발 제한 구역일 때는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없지만 특별건축구역 지정 이후 개발 제한 구역을 해제하게 되면 지정된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경우라면 애초 개발 제한 구역일 때 토지 가격은 1을 기준으로 보상할 수 있죠. 좀 더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정 요건 위반했다고 바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 불가능한 때 해제할 수 있다. 이 정도를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06페이지입니다. 특별건축구역의 효력. 여기 해제나 효력에 대한 사항은 모두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각각 정리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1번 함께 보십니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 있는 것으로 본다. 가로 속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은 제외한다. 그래서 용도지역부터 제외까지 다시 가로 해놓으시고 제외 추정수입니다. 여기 특별건축구역은 개발용지에 지정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지역은 계속 유지됩니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어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을 의지하더라도 용도지역 등은 변경된다? 변경 안 된다. 변경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정도를 잡아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특별건축구역 지정과 관계되어 사안으로 대상에 관한 내용 살펴보셨고 절차와 관계되어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지도이사인데 이들에게 행정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신청하고 비행정청은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 아닌 자가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을 제한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야 되는데 국공유지인 경우에는 재산관리청의 동의 받아야 되고 사유지의 경우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받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제한이 있었다고 하면 지정권자는 45일 이내 지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때 지정하는 자는 국장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국장은 제외되죠. 저 제한은 누구에게만 한다? 지도지사에게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지사는 45일 이내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되고 결정했다면 14일 이내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근 개정사항에 해당되는 것으로 꼭 얘를 정리해놔야 됩니다. 자주 보시면서 숙지하시면 충분하죠. 그리고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이러한 특별건축구역은 개발사업이 모두 완료되면 해제되고 그 개발사업이 실패하는 경우
해제할 수 있습니다. 지정 신청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그리고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후 5년 이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법령 위반했으나 시정 불가능한 경우에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 해제할 수 있다. 그래서 착공하면 보통 2착이란 말이 나와야 되지만 이때는 5착이란 개념이 나온다는 걸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별건축구역이 지정되었다고 하면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건축물을 건축해야 됩니다. 이러한 건축물 건축과 관계된 사항으로 우리 양가로 2번 확인해 놓습니다. 1번 찾았습니다.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돼야 된다. 1번, 2번 묶어놓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그리고 2번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 그래서 1, 2는 공공이 건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3번 그 밖에 추천놓습니다. 특례 적용이 필요하다.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건축물. 그러면 이 그 밖에는 민간이죠. 공공을 제한 개념은 모두 민간입니다. 저 민간의 경우는 규모, 용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잡아주시는데 특별히 공동주택과 관계된 사항으로 507페이지를 보십니다. 아파트 연립택만 가능하고 300세대 이상일 것, 주상복합 형태라고 하면 200세대 이상일 때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으며 단독택의 경우는 한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의 건축물로 한정한다. 바로 한옥 만든다 그런 개념인데 50동 이상일 때 건축할 수 있다. 그 정도를 봐놓습니다. 그래서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건축하는 건축물은 용도, 규모 제한 없이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간이 건축하고자 한다면 공동주택에 있어서는 아파트, 연립택일 것, 세대수는 300세 이상일 것, 주상복합건축물의 경우는 200세대 이상인 것, 단독택 50동 이상 각각 정리되셔야 됩니다. 이러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한다면 허가권자에게 건축 허가 받고 건축할 수 있습니다.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한 자는 지정권자인 국장, 시도지사이지만 특별건축구역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때는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은 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지정권자에게 허가받아 건축하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허가권자에게 허가받아 건축할 수 있다. 이렇게 특별건축구역에 건축물 건축하게 되면 규제를 완화하여 큰 건물을 건축하게 하는데 특별히 법을 적용 안 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2번 적용 완화에 대해서는 무시해버리시고 1번 적용 배제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과 관련된 6가지 배제 가능한 규정을 보십니다. 대지의 조경 찾았습니다. 기억 박스 안에 대지의 조경, 건폐율, 용적률, 대지 안의 공지, 높이 제한, 1조권을 위한 높이 제한 6가지 규정을 배제할 수 있다. 그 정도를 보시는데 특별히 건폐율, 용적률 모두 배제할 수 있다. 그 정도 확인해 놓습니다. 만약 시험에 건축선을 배제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 바로 틀립니다. 그래서 6가지 배제 가능한 법령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통합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미술작품과 부설 주차장, 공원 설치에 대해 예외 인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정리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 특별가로구역에 대해서는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건축 협정 제도가 있는데 얘는 다음 주에 한번 정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함께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